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좀 환경이 바뀌었죠. 저희가 전자칠판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오늘 처음 이제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소 좀 어색하거나 제가 아직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녹내장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이제 녹내장 하면은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거, 안압이 높아져서 이제 녹내장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당독소하고 녹내장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녹내장은 시야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체 시야가 잘 보이는데 녹내장, 글라우코마라고 하는 녹내장이 있게 되면 시야가 되게 이제 작아지고 주변이 껌껌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명에까지 이르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녹내장의 환자의 분포들이 점점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눈 질환에서 실명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녹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안압 상승이 아까 제가 1차적으로 했죠. 안압이 상승하는 거. 근데 이게 안압 상승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안압이 상승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인 사람이 80에서 90%, 그리고 안압이 올라가서 오는 녹내장이 한 10에서 20%. 즉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한국인이나 중국이나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이면서 오는 녹내장이 대부분이다. 안압이 올라가서 오는 녹내장은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마이너하다. 근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반대예요. 서양 사람들은 90%가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에요. 안압이 올라가서 오는, 우리 고혈압처럼 압력이 올라가서 오는 녹내장이고 10%가 정상 안압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정상인데 고혈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 있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이 80~90%가 이런 녹내장이 정상 안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 이 밑에 약물들이 있거든요. 약물들. 이 약물들이 다 조건이 뭐냐면 안압을 낮추는 거에 관련된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 안압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약물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결국에는 정상 안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물들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라도 안압을 낮추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어쨌든 시신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결국엔 증상이 시야 장애가 오고 점점 시신경에 손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실명되는 건데, 실명의 가장 큰 게 녹내장입니다. 망막변성, 당뇨병, 뭐 망막변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녹내장이 현재 가장 그 실명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서 1차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녹내장을 어떻게 정의하냐? 과거에는 이렇게 안압을 관점으로 해서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녹내장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안압이 높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80~90%가 정상 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압을 가지고 녹내장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나이가 들거나 어쨌든 간에 신경이 퇴행화돼서 점점점 퇴화되고 약화되고 문제가 발생해서 오는 질환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실제는 시신경 보호라든가 치료제가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양 사람들한테 훨씬 불리한 게 치료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인, 이 한국인을 포함한 이 녹내장 환자들은 상당히 조금 절망스럽죠. 뭐 대안이 없으니까 어쨌든 안압 약을 쓰지만, 그래서 보조 치료제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녹내장을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솔루션은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왜 그러면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 오는가? 동양 사람들의 그 원인은 뭐냐? 안압이 아닌 그 다른 원인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고전에 보면 녹내장 환자의 4%가 실명한대요. 계속해서. 그리고 녹내장 13%가 계속 시신경 손상하고 시력 소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런 그 보고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한 1, 2년 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안과의 그 김태우 교수님께서 156명의 녹내장 환자를 분석해 봤더니 시신경 내부 사상판의 변형이 녹내장 유발의 핵심 요인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상판의 변형 위치와 곡률 정도를 미리 확인해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신경이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망막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지나가는 여기에 이렇게 덮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신경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사상판이라는 거죠. 사상판. 이 사상판이 결국에는 변형이 생기면 녹내장이 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점점점 녹내장의 예후가 안 좋아질 것인지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발표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요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 이게 라미나 크리브로사, 이게 사상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상판이거든요. 이 사상판이 정상안압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안압이 올라갔다, 압력이 올라갔다, 안구의 압력이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밀리는 게 뭐냐면, 이 밑에를 지금 시신경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시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려. 그래서 시신경을 누르니까, 원래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덮개가 있었는데 이 덮개가 오히려 눌리면서 시신경을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압력을 가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조직이 손상되고, 그러다 보면 심해지면 이제 염증도 생기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원인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압력에 의해서만, 이게 원래는 안압이라는 게 계속 변하죠. 근데 압력에 의해서만 얘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 압력이, 그러면 우리가 혈압이 시간에 따라 들리듯이 안구의 내부의 그 안압도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압에 의해서 변형이 생겼더라도 다시 정상일 때 다시 이게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가 못하고 그대로 이게 원래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밀리는 게, 원래는 이렇게 라미나 크리브로사가 이렇게 사상판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밀렸을 때, 이 밀렸다가 원래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원래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가는 거죠. 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빨랫줄에 빨래가 주렁주렁 달리면 어떻게 되죠? 빨랫줄이 이렇게 휘겠죠. 원래 빨랫줄은 이렇게 팽팽했는데 휘겠죠. 빨래가 여기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많이 이제 빨래가 되면 빨랫줄이 당연히 이렇게 주저앉겠죠. 근데 이 빨래가 뭐냐? 빨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당독소라는 겁니다. 당독소.
당독소가 이 사상판에 들러붙어서 많이 들러붙으면 얘가 한번 압력에 의해서 밀렸던 것이 다시 올라가서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탄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탄성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시신경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사상판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눌려 있으니까 혈액순환이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문제 생기면서 결국은 그 부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의 혈액 및 방수액의 당독소가 매우 높은데 어느 정도 높으냐? 혈액 농도 대비 3배 이상 방수액의 당독소가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정상일 때는 이렇게 안압이 와도 이것이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거죠. 탄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스티프한 스클레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압력이 낮은 압력일 때 안압이 낮을 때 안압이 높을 때는 이렇게 휘는 거죠. 이 밑에까지 이렇게 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여기에 당독소들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게 되면 탄력을 잃어가지고 원래 제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상일 때는 이게 라미나 크리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덮개를 덮고 있어서 이 밑에가 이제 시신경이 이제 중간에 이게 요걸 덮개가 딱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보시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밀리는 거죠. 근데 이 밀리는 게 밀리게 되면 이 시신경을 더 이상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없어서 이제 녹내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당독소라는 겁니다. 당독소. 당독소가 녹내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독소와 당독소가 붙어있는 단백질이 녹내장 환자의 망막에서 고농도로 존재하더라. 특히 당독소는 녹내장 환자의 라미나 크리브로사, 아까 사상판이죠. 라미나 크리브로사 같은 반감기가 긴 단백질에 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라미나 크리브로사는 주로 뭘로 이루어졌느냐? 콜라겐과 같은 이런 그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기 사상판을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이 라이프 스팬이 상당히 긴 거죠. 길어서 이게 오랫동안 여기에 축적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기능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라우코마 녹내장 환자들한테서 보게 되면 이 당독소, 프로테인 카보닌이 이제 당독소, 혈액에서의 당독소가 글라우코마가 있는 사람, 녹내장인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 있죠.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플로팅하게 되면 녹내장 환자가 이렇게 높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녹내장 환자에 비해서 당독소가 낮죠. 근데 이게 이제 프로테인 카보닌이고 실제 당독소로 직접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거의 딱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녹내장 환자는 엄청나게 당독소가 높고 일반 건강한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당독소하고 녹내장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특히 안압이 정상인 환자들한테서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이쪽이 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수액이라고 해서 액큐스 휴머라고 해서 이 방수액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안압이 이 액이 잘 만들어지고 이게 잘 빠져나가면 이게 압이 항상 일정한데 계속해서 방수액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댐이 막혀가지고 이 액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큐스 휴머에 보게 되면 프로테인 카본이라고 당독소를 보게 되면 보세요. 상당히 어떻게 될까요? 녹내장 환자한테서 당독소 레벨들이 엄청나게 높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 이것이 그래서 녹내장이
오신 분들 중에 안압이 정상이면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독소를 낮추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당독소를 낮추지 않게 되면 사실 근본적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약물을 넣는 거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당독소 안압이면서 당독소가 높으냐 여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가든가 이렇게 당독소를 측정하는 그런 병원에 가서 당독소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돼요. 실제 임상을 해보면, 일본에서 임상을 해보면 당독소하고 녹내장하고의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녹내장 환자가 그 당독소를 측정해 보면 전반적으로 당독소 레벨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녹내장이 걸리신 분인데 안압이 정상이거나 안압이 높건 정상이건 당독소를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처럼 시신경이 통과하는 이 덮개 라미노크로이브로사는 안압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안압이 있는 녹내장이다, 그런데 당독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녹내장의 진행이 훨씬 천천히 되겠죠. 그건 진짜 압력만 낮추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안압이 높은데 당독소까지 많다, 그러면 훨씬 더 예후가 나빠지겠죠. 훨씬 더 빨리 녹내장의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압이 있건 없건 당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런 질환들을 케어하거나 예방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